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6호로 시작합니다. 시민 작가의 작품입니다. 물안개처럼 박찬란 광산구 신가동. 이른 아침 고요한 강가 피어오르는 물안개처럼 삶도 그렇게 시작된다. 형체 없는 희미함 속에서도 빛은 스며들고 바람은 방향을 속삭인다. 잡히지 않기에 더 깊고 흩어지기에 더 귀한 것.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순간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눈물이 있다. 무엇이 보일지 알 수 없어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알게 된다. 사라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흩어진 자리에 햇살이 내린다는 걸. 독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광산에게 들려주세요. 시, 에세이, 서평, 영화 비평, 어떤 장르든 환영합니다. 특별한 생각, 마음을 울린 경험, 일상 속 작은 깨달음, 혹은 꿈을 꾸고 있거나 꿈을 이룬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보세요. 선정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광산구보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shyang1211@korea.kr. 성함과 연락처, 주소 기재는 필수입니다. 도심 하늘을 뒤덮은 잿빛 연기. 금오타이어 화재 그 이후. 5월 17일 오전 7시 11분 광주 송정역 뒤편에서 잿빛 연기가 피어올랐다. 바라지는 금오타이어 광주공장. 화염은 순식간에 제2공장을 휩쓸며 검은 연기를 토하듯 뿜어냈고 매캐한 냄새와 새까만 분진이 바람을 따라 인근 주택가와 상가에 날아들었다.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3명의 안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거센 불길은 쌓여있던 20톤 규모의 고무 원료를 다 삼킨 후 화재 발생 나흘째인 77시간 만에야 겨우 사그라들었다. 시민 안전 지키는 행정의 재발견. 광산구는 사고 발생부터 후속 대응까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적극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 광산구청장은 사고 직후 현장을 오가며 대책을 진두지휘했다. 굴삭기 18대와 살수차 6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을 묵묵히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황룡강에 흐르지 않도록 점검하는 세심함도 발휘했다. 이 기간 광산구가 보낸 재난안전 문자만 11차례다. 주민 설명회도 마련해 시민들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인근 주택가와 상가를 돌며 방진 마스크 5만 4천여 개를 배부하고 대피소가 꾸려진 이후에는 인접 아파트에 거주하는 596세대를 찾아가 대피를 독려했다. 열흘 넘게 대피소가 운영되는 동안 300여 명의 공직자는 불침번을 서며 식사와 의료, 방역을 밀착 지원했다. 광산구가 앞장서 주민 피해보상 접수 창구를 만든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5월 28일 기준 광산구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해도 1만 7천여 건이 넘는다. 이제 공은 금오타이어로 넘어갔다. 금오타이어가 성실한 피해보상을 통해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할 차례다. 임시 대피소 주민 인터뷰. 갑작스러운 사고라 정말 경황이 없었어요. 구청에서 빠르게 움직여 주셨고 급히 차량 8대를 지원해 주셨어요. 직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죠. 대피소 물품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소촌동 피해 주민. 숨쉬기도 힘들었던 현장. 사진으로 다시 보는 그날의 영웅들. 새까만 연기와 고무 타는 냄새로 숨쉬기도 힘들었던 그날의 현장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함께했다. 화재 진화에 불철주야 힘쓴 이들, 주민의 곁을 지킨 공직자, 마음을 모은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글 조은혜, 사진 하민호. 화마의 불철주야 맞선 이들.
연기 자욱한 도로 위에서 교통정리와 현장 통제에 나선 경찰관, 1천여 명의 인력과 3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불철주야 화마와 싸운 소방대원. 이들의 헌신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가까스로 막았다. 한달음에 달려온 자원봉사자와 시민. 도시락 왔습니다. 식사하세요. 분진이 날아다니는 현장에도 따뜻한 정이 오갔다.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은 방진 마스크를 낀 채 도시락을 나눠주고 쓰레기 정리까지 꾸준 일을 도맡았다. 더불어 시민들이 보낸 커피며 초코파이와 같은 응원의 물결이 함께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인근 식당. 경찰과 소방관은 무료입니다. 피해를 입은 인근 식당이 오히려 무료 식사로 응원에 나섰다. 100여 명의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이하영 사장은 너무 큰 화재에 놀랐지만 화재 진압에 식사도 거른 소방대원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시민의 곁을 지킨 공직자. 화재 현장 수습부터 후속 대책 마련까지 밤낮 없이 수고한 공직자들의 헌신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특히 노동자 고용보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더블스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6월 9일부터 직접 광산구청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모습도 눈길을 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 남은 과제는? 집 안으로 들어온 분진은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 학교 운동장 모래부터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급한 불만 껐을 뿐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 무엇보다 피해 주민의 보상 범위와 규모에 대한 문제, 화재로 인해 미칠 지역 경제의 여파, 환경 문제, 직간접 노동자들의 생계, 재점화된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까지 겹치며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재난 상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이들의 땀과 수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눈부셨던 협업의 순간이 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공동체의 저력은 현재의 위기를 현명하게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한다. 골목에서 찾은 민생정책. 현장이 답이다. 광산구가 간다.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평범한 아침, 광산구 골목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하지만 이날 국밥집 풍경은 조금 달랐다. 광산구청장과 직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국밥을 나누며 지역 상인들을 응원하는 찾아가는 민생 살리기 캠페인이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한 끼 식사였지만 그 안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살아가자는 광산구의 정책 철학이 담겨 있었다. 국밥 한 그릇에도 소상공인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민생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 아래 광산구는 직접 골목 상권을 찾아 나섰다. 국밥 한 그릇이 경제를 살린다고요? 힘든 시절일수록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위로는 큽니다. 민생을 살리는 일, 국밥집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광산구청장의 철학이 찾아가는 민생 살리기 캠페인의 출발점이 됐다. 1월부터 4월까지 골목 속 민생 현장을 걷다. 민생 살리기 캠페인은 새해 첫 골목부터 시작됐다. 매주 다른 골목과 가게를 찾아 국밥집, 카페,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대화를 나눴다.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들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민생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은 광산구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됐다. 새벽부터 정성껏 국물을 우려내고 재료를 손질하는 국밥집 사장님들. 든든한 한 끼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모습에서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 마주한 순간이었다.
SNS로 퍼져나간 광산 엄지척 물결.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함께한 엄지척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갔다. 그러자 시민들도 하나 둘 참여하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 순댓국 맛집이에요. 엄지척.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강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추천. 광산 엄지척 해시태그에 동네 맛집을 소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단순한 음식 추천을 넘어 우리 동네 소상공인을 함께 응원하는 문화가 된 것. 4개월간 총 32회, 653명이 참여했고 SNS에는 150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시태그 하나로 연결된 작은 물결이 행정과 시민을 하나로 이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민생 정책을 실험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행정이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밥 한 끼가 이끈 동네의 움직임. 이 캠페인의 진짜 의미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구조에 있었다. 국밥집에서 들은 사장의 고민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연결됐고 시민의 SNS 참여는 지역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로 확장됐다. 이러한 흐름은 생활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어지며 광산구가 추구하는 참여형 행정 모델의 기반이 됐다. 민생은 생활 속에서 시작된다는 철학처럼 정말 필요한 정책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됐다.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구청만이 아닌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확산시키는 새로운 행정의 모습이었다. 4월 초에 공식적인 캠페인은 마무리됐지만 광산구의 민생 살리기는 계속된다. 이제 그 흐름은 광산구 행정의 새로운 일상이 됐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민생의 현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 걷고 생활 속에서 찾은 진짜 민생 정책으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엄지척 광산구. 천원의 기적이 시작됐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1,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금액으로 삶의 질을 바꾸는 특별한 실험이 광산구에서 시작됐다. 광산구는 140억 원 규모의 2025 다같이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 정책을 본격 가동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1,000원의 기적을 현실로 만든 1,000원 더가치 프로젝트. 작지만 강력한 1,000원이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 1,000원 더가치 프로젝트 한눈에 보기. 첫 번째, 1,000원 페이백. 1만 원 이상 사용 시 1,000원 온누리 상품권 환급. 5만 원 이상 사용자는 추첨 행사 참여 가능. 두 번째, 1,000원 거리. 차 없는 거리 연계, 야시장 형태 거리 활성화. 상가별 한 가지 이상 1,000원 물품 판매. 세 번째, 1,000원 한 끼. 취약계층에게 1,000원으로 식사 제공. 네 번째, 1,000원 반찬. 엄마 사랑 손맛 반찬을 1,000원 한 끼 식당에서 1,000원에 판매. 다섯 번째, 1,000원 택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1,000원 택시 이용권 지급. 여섯 번째, 1,000원 병원 동행. 휴블런스 서비스를 신청한 건강약자의 병원 방문을 1,000원으로 지원. 일곱 번째, 1,000원 주차장. 공용주차장 17개소에서 2시간 이내 주차요금 1,000원. 여덟 번째, 1,000원 수거 보상제. 불법 현수막 수거 참여 시 건당 1,000원 보상. 아홉 번째, 1,000원 기부. 급여에서 매월 1,000원 기부. 1,000원 한 끼 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사용. 열 번째, 1,000원 문화마실. 1,000원으로 수준 높은 문화공연 관람기에 제공. 11번째, 1,000원 파크골프. 65세 이상 시민 파크골프장 1,000원에 이용 가능. 12번째, 광산형 좋은 일자리 1,000+. 기존 광산형 일자리 확대. 시민 1,000명에게 일자리 제공 목표. 1,000원으로 바뀐 나의 일상 이야기. 예전엔 병원 가는 게 겁났는데 휴벌런스를 알고 나선 달라졌어요. 기사님이 집 앞까지 오시고 병원 안까지 같이 들어가 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약 먹는 것도 그냥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거든요. 앞으로 교통비도 1,000원이면 된다니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저처럼 망설이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박땡땡 어르신 83세 광산구 우산동. 1,000원으로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니. 김신 부부대연이 조선시대 홀리 문화를 재미있게 풀어내서 지루할 틈이 없었고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 깊었어요. 친구랑 부담 없이 다녀왔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땡땡씨 32세 광산구 수안동. 일터로 찾아가는 상생보건소 건강 배송 중입니다. 글 양선호, 사진 하민호. 현장 리포트. 보건소가 출근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현장에서 뛰는데 병원 갈 시간은 없어요. 대다수 보건소가 평일 낮에 운영되다 보니 직장인들은 시간을 내기 어렵다. 특히 택배, 집배, 제조업 등 고강도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소외되기 쉽다. 광산구는 이 빈틈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채웠다. 단순 진료 방문을 넘어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일정, 반복적 위험 요소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찾아가는 상생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조기 대응, 체형 교정 테이핑, 심폐소생술 교육, 한방진료, 구강진료 등 기존 보건소 서비스를 노동자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사례 탐방. 일터에 도착한 광산형 보건 서비스 전국 확산 중. 평일 오후 광산 우체국 집배원이 분주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이에요. 하루 종일 걷고 물건 들다 보면 허리랑 어깨가 늘 뻐근한데 오늘은 한결 가볍네요. 광산구에서 시작된 이 운영 사례는 세종시 우정사업본부에도 전해졌다. 전국 우체국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하던 우정사업본부가 먼저 협업을 제안한 것. 이에 4월 광산우체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6월에는 광주 우편 집중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확산도 현재 논의 중이다. 이외에도 평동산단, 주호원, 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에서 추가 운영 문의가 이어지며 광산의 현장 중심 건강 서비스는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찾아가는 상생보건소는 보건소와 대학, 전문기관이 공동 설계한 현장형 통합 프로그램이다. 정기검진 위주의 기존 방식과 달리 예방, 회복,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노동자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킨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선 8기 협업과제로 출발한 이 사업은 현재 정부 혁신 실행과제이자 올해 적극행정 우수 사례 후보로도 검토되고 있다.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일터의 건강을 지키는 일, 광산형 보건 서비스는 지금도 전국으로 확산되며 건강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건강 배송 현황, 운영 횟수 2024년에서 2025년 총 14회, 누적 참여 인원 2,802명, 참여부서 총 15개 부서, 외부기관 협업, 보건대, 전문기관 등, 대표 사례 광산우체국, 평동산단 등. 시민 만족도 매우 만족이 87%. 이용 안내. 상생보건소 이렇게 신청하세요. 광산형 상생보건소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보건소 5개 부서의 개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움직이는 미니 보건소 형태로 운영합니다. 시민의 일터와 생활터를 직접 찾아가 통합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행정과 960-3655로 문의 주시면 사전 상담과 현장 답사 후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5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대상이지만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나 소규모 팀도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나요? 체성분 측정, 체형 교정, 테이핑 치료, 혈압, 혈당 측정, 만성질환 상담, 금연 상담, 폐활량 측정,
구강 건강관리, 한방 진료, 간이 치매 검사 등 다양하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됩니다. 집중 탐구. 광산이 먼저 시작합니다. 광산구에서 시작된 찾아가는 상생보건소가 현장의 반응을 이끌며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보건소가 일터로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광산우체국에서는 업무 중에도 건강을 챙길 수 있어 꼭 필요했던 서비스라며 호평했다. 이를 눈여겨본 우정사업본부는 협업을 제안하며 전국 우체국으로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 혁신적인 보건 서비스 모델에 대한 관심은 우체국을 넘어 각 지역 산업단지와 민간 기업들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행정, 그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 본다. 인터뷰. 건강도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상생보건소는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는 시민들을 위해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바쁜 일상 속 건강을 돌볼 여유조차 없는 분들을 위해 보건소가 직접 일터와 생활터로 찾아가기로 한 거죠. 기존 보건소 사업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머물렀다면 상생보건소는 그 바깥을 향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심인 중장년층, 일터에 있는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필요한 건 찾아오는 건강관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광산 우체국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짐을 나르는 집배원들에게 테이핑과 체형 교정과 같은 서비스를 해드렸죠. 보건소가 우리를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광산 우체국 시범 운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집배원들이 겪는 만성 통증과 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후 협업이 시작됐고 현재는 광주 우편 집중국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산형 상생보건소는 시민 곁에 머무는 건강 파트너입니다. 상생이라는 이름처럼 단순히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함께 건강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건강이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 시민과 함께 자라는 생활 속 보건소로 남겠습니다. 조남현 광산구청 보건행정과장. 현장 목소리. 보건소가 직접 일터로 찾아간 날, 누군가는 오랜 통증에서 벗어났고 누군가는 이 일이 잘 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광산형 상생보건소를 만나고 변화를 체감한 시민과 협력기관, 그들의 목소리로 지금 이 현장을 다시 들어본다. 현장 후기 1. 테이핑 한 번으로 달라진 어깨 통증. 처음엔 상생보건소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건강검진하러 오신 줄 알았죠. 그런데 주민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근육 테이핑이에요. 반복적인 육체 노동으로 어깨랑 손목 통증이 늘 있었는데 테이핑이 통증 완화와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죠. 실제로 해보니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건강 체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크게 와닿았어요. 일터까지 찾아와 준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였고 단순한 건강 프로그램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훈 광산우체국 집배원. 현장 후기 2. 먼저 와주는 행정. 이게 진짜 공공 서비스죠. 광산구 KBI 하남지식산업센터에서 4년째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약 45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작년 6월과 11월 광산구 상생보건소가 저희 센터를 찾았을 때 근로자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200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건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누군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와주었다는 점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평소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서비스를 먼저 내민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공공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찾아와주는 보건소, 기다려지는 서비스,
광산형 상생보건소는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누군가 내 삶을 신경 써주는 느낌 자체로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 최진성 KBI 하남지식산업센터장. 녹서가 던진 좋은 일자리에 대한 화두. 국회가 주목한 광산구 일자리 정책. 더 많은 일자리가 아닌 더 나은 일자리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광산구청장이 대표 발제로 광산구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화두로 심층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역의 한 정책이 국회에서 공론화되는 자체가 드문 일인 만큼 광산구 일자리 정책이 선도적이면서도 기발하다는 뜻일 터다. 국회도 주목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그날의 열띤 현장으로 안내한다. 왜 일자리인가? 인류는 노동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자리는 생존, 혁신, 분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광산구가 일자리에 주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일자리의 소득 격차가 곧 사회 격차입니다.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갈등이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왜 사회적 대화인가? 대화는 합의를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광산구의 사회적 대화는 노산민정 대표가 아닌 평범한 시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사회적 대화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굴한 좋은 일자리 모델은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에서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광산구인가? 지역의 상황은 지역이 가장 잘 압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권을 가질 때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광산구는 도농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산업의 중심이자 일자리 개혁의 선도도시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산구가? 좋은 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광산구가 녹서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광산구의 사회적 대화는 녹서, 백서, 청서라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녹서가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녹서는 질문집, 백서는 답변서, 청서는 실행계획서를 의미합니다. 녹서는 지난 8개월간 수백 명의 시민과 나눈 사회적 대화의 결정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장 발언 핵심 정리. 타당성과 구체성을 보완해 정부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정홍준. 일자리질을 개선하겠다는 토론회는 처음 참여해본다. 기초지자체가 이를 고민하고 수년간 준비했다는 점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한다. 오문숙. 그동안 지역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 유치에 머물렀다.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해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이며 반가운 일이다. 박재철. 중앙집중식의 기존 해법은 유효가 다 됐다. 행정당국이 철학을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한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가. 이상호.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웅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재철 한국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 의장,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의 의미. 좋은 일자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될 수 있나? 광산구는 섣부른 답을 찾기보다 직접 시민들에게 묻고 또 물으며 이를 사회적 담론으로 끌어내는 전공법을 택했다. 그리고 8개월간의 끈기를 발휘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녹서를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답이 아닌 질문을 위가 아닌 아래로부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해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녹서에는 시민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1436개의 기초질문, 56개의 주요 질문, 20여 개의 핵심 질문이 담겨 있다. 광산구 일자리 정책은 현재 진행형. 녹서로 끝이 아니다. 다음 단계인 백서 준비도 한창이다. 백서 제작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전담기구 지속가능 일자리회가 지난 5월 출범한 것이다.
광산구는 녹소를 바탕으로 일자리 혁신안을 담은 백서와 실행계획서인 청서까지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날까지 광산구의 일자리 정책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광산구민이 묻고 대한민국이 답하다. 녹서 20대 핵심 질문. 임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사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격차는 왜 날까요?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복지, 사회임금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워라밸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일터에서 몰입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문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 세대 간 갈등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 원활한 소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성과 장애인, 이주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는 무엇일까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는 무엇일까요? 모두에게 이로운 돌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디지털 기후위기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정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를 직접 체감하는 노동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을까요? 왜 광주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적을까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을 일자리에서 봉사와 업무의 불명확한 경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이 활성화하는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광산구, 정부에서는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유월호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